네, 오늘 주목해볼 만한 이슈들 살펴보는 시간이죠. 이유진 아나운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핫한 이슈 쏙쏙 뽑아 찾아왔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네. 급하게 안 가실 거죠? 네, 안 갑니다. 네. 네. 그리고 뭐 대표님 오늘 비가 온다는데. 어제 아. 그 얘기 들으시고 네? 어떤 얘기요? 자꾸 제가 옷 얘기 이런 식상한 얘기 싫다 그랬어요. 옷 얘기 이제 안 그래요? 듣고요. 식상한 얘기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신세대예요. 아, 신세대요. 네. 그럼 오늘 식상한 얘기가 아니라 요즘도 좀 더 신세대라고 안 하고 MZ세대, MZ세대라고 MZ 하죠. 세대. 좀 네. 화려한 뭐죠? 네. 재미있는 이야기 좀 준비해 오셨나요? 그럼 오늘? 뭐 그런 건 아니고 아니, 우산 그리고- 챙기셨냐고 여쭤보려고 했어요. 네, 말씀하세요, 대표님. 제가 하나 비밀을 얘기해 드릴게요. 어떤 비밀이요? 이유진 아나운서 네, 비밀? 이유진 아나운서가 비밀이면 음. 천기누설인데 여기 방송에서 밝혀도 되나요? 천기누설 이미- 천기누설 우리 아니, 제가 제 수도 없이- 비밀인데. 어때요, 뭐? 맞아요. 제 비밀인데. 저 이거 궁금해요. 여기서 밝혀도 어떤 되는 거야. 비밀인데요? 아니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지금 다 그래서, 궁금해하실 거예요. 우리 이유진 아나운서가 약간 나르시즘에 그런 성격. 아, 진짜요? 나르시즘? 네. 왜요, 그러니까. 왜요? 아니, 전 뭐 자존감이 있었나요? 높은 거라고 할 수 있는 자존감과 나르시즘? 자기가 제일 예뻐서. 네? 네, 그래서 자기가 선택당했다. 누구한테 아. 선택을? 네, 우리 방송사에서도 그렇고. 나우경제에서 그렇죠. 최고의 미모를 갖고 계시다. 최고의 미녀, 자기가 최고의 미녀로서 선택당했다. 뭐 이렇게. 이렇게 되면 제가 이제 쭈글 모드로 가야 되는 거죠? 아니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건 어디까지야 본인의 얘기인 거. 그래서 나르시즘이-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도 들은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면 예, 그렇죠. 제가 거짓말하고 네.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갑자기 예대표님 죄송합니다. 거짓말 그럴 거예요? 과연 그럴까? 과연 정말. 그럴까요? 의문점을. 알겠습니다. 자, 네. 첫 번째 이슈 짚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 코널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한국이 백신 허브 역할을 충실히 해낼 거라는 백신 외교를 펼쳤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독일의 메신저 리보액산 그리고 mRNA 기술을 보유한 백신 회사와 한국과의 이 협력을 하겠다고도 약속을 했는데요. 현재 mRNA 백신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독일 회사 큐어백이 또 백신 대량 생산이 가능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계약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예측이 있고요. 또 mRNA 백신 대량 생산 공정을 개발 중인 한미약품, 또 유럽에서 바이오 의약품 복제약을 판매 중인 셀트리온도 계약을 따낼 수 있는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깜짝 백신 외교로 국내 백신 제조업체들의 추가 수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네요. 네. 어떤 백신 외교, 최근에 지금 우리나라와 이 해외와의 어떤 이런 합작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백신 외교에 대한 부분, 대표님 예. 이런 부분이 저희가 좀 체크해볼 관전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백신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부분은 결국은 이제 지금 유럽에서 백신으로 사용하고 있는 네.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이런 것들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러시아 백신이나 중국 백신은 또 우리나라에 위탁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추마코프 연구소 같은 경우는 국내에 들어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지금 이 시노백 중국 백신 같은 경우에는 G9 컨소시엄, 그러니까 G9 제약에 대한 컨소시엄을 가지고 움직여 들어가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활발한 움직임들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이 백신 위탁 생산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도 글로벌 제약사 지금 맞습니다. 원래 제약사가 이렇게 출발하는 단계는 작은 아이디어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다음 두 번째 외국계 유명한 제품들을 바이오 시밀러 하면서 들어가다가 결국은 이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자국의 정말 좋은 제약들을 생산하는, 그래서 그것이 글로벌화 되어져가는,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가 탄생하는 이 과정들이 있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꽤 많은 진척을 가져오지 않았나. 그래서 특히 이 제약 바이오 업황은 앞으로 미래산업에서 결코 죽지 않을 섹터가 어디냐? 네. 제약 바이오 업황일 것이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결국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고령 사회, 맞습니다. 그리고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는 길목이다. 그 관점에서 보면 제약 바이오 무병 장수를 바라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제약바이오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 관점에서라도 우리 이런 위탁 생산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나야 결국은 그 기술력들을 가져올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문 대통령님께서 하고 있는 백신 외교 이것도 우리 한국이 기술력이 좋다. 네. 그러니까 위탁 생산 맡겨달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제약바이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SK케미컬 그죠? 이런 굉장히 많은 굵직한 지금 셀트리온까지 굵직한 제약사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네, 우리가 맞습니다. 거기서 위탁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고 특히 녹십자가 굉장히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네. 녹십자가 그 관점에서 보면 녹십자가 해외에서도 이제 노리는 기업에 들어갈 만큼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 관점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도 이제 그 머지않은 미래에 다국적 제약사가 나올 수 있겠다 하는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이런 노력들은 계속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봐도 러시아 추마코프 백신과 관련된 뭐 웰바이오텍, 휴먼엔 그죠? 네. 이런 회사들이 주목을 계속 좀 받을 것이고 넥스턴 바이오 네. 이런 회사들이 좀 단기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시노백과 관련된 네. 이제 코렌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오늘 IOK가 오르고 있는데 IOK라든가 이런 컨소시엄에 들어간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지금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여기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시노백은 너무 광범위하게 볼 필요 없습니다. 코렌 쪽만 보시면 돼요. 코렌. 아시겠죠? 네. 코렌 쪽만 보시면 된다는 거. 그리고 너무 많이 올랐는 거는 사실 따라붙지 마세요. 네. 예. 추격 매수는 금지. 그렇죠. 어제 우리도 추격 매수 얼마나 자제하려고 노력했는데 웨이브 그거 정말 따라가고 싶었어요. 근데 추격 매수 자제했거든요. 결국 타진 예, 않으셨고. 그게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원칙상으로 자꾸 무너뜨리다 보면 자 예를 들어 이렇게 보자고요. 네. 자 내가 어제 추격 매수를 해서 따라가서 만약 웨이브 일렉트로를 20% 가까이 수익을 냈어요. 20%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네. 그러니까 내가 한번 한 7%에서 따라붙어가 20% 수익을 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도 막 뛰고 있는 7%짜리 종목들을 막 찾게 돼 있습니다. 눈이 자꾸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결국 맛을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맛을 그러니까 그게 원칙이 무너지면서 변형이 된 거고 변형 매매가 내가 그 손맛을 봤기 때문에 습관으로 바뀌는 거죠. 습관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냐? 그거는 네. 선물이 아니에요. 폭탄이에요. 폭탄 선물 받은 거고. 그건 안 하는 게 나아요.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차라리 그건 수익을 안 보는 게 낫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관점에서 항상 보시라는 얘기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좋아지고 있는 회사들 주목해서 계속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네. 부분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에 그 백신 외교와 관련된 내용들 저희는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죠.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업계의 어떤 기술력과 이런 부분들이 점점 입증이 되고 또 인정이 되는 바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앞으로 국내에서도 이 글로벌 제약사의 도약, 이 글로벌의 어떤 그런 이제 나아가서 그 무대까지 확장되는 그런 부분도 기대를 해봅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늘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역시 뭐 시노백 관련주로는 코렌 집중적으로 보면 좋겠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역시나 이번에 코비박 관련주로는 웰바이오텍, 휴먼엔, 넥스턴 바이오 관련주들 관련 종목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무착륙 국제 관광 비행이 항공 면세업계의 위기 극복을 또 견인하고 있습니다. 무착륙 국제 관광 비행을 시행한 지 반년째 누적 탑승객이 16,000명에 달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여기에 코로나로 억제됐던 소비 심리가 보복 심리로 이어지면서 탑승객들이 인당 평균 142만 원을 면세점에서 쓴 걸로 집계가 됐고요. 품목을 보니까 화장품, 향수, 명품 패션, 시계, 보석 순으로 구매 비중이 높았습니다. 최근 보복 소비와 관련해서 리셀이 굉장히 성황인데 보세요. 이 시계가 노틸러스 40주년 한정판으로 나온 롤렉스 모델입니다. 발매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네. 1억 3,500이라고 합니다. 1억 3,500만 원. 시계가요? 네, 이 시계가. 대표님 마음에 드세요? 아니요. 살 것 같으세요, 대표님? 아니요. 어떠세요? 근데 딱 단호하게. 리셀가를 들으시면 더 놀랍습니다. 리셀가가 얼마일 것 같으세요? 리셀가는 거의 요새 한 1억 7, 8천까지 안 올라갔을까요? 1억 7, 8천? 앵커님은 저도 비슷할 것 같아요. 진짜 놀라시면 안 됩니다. 리셀가가
올해 2월 기준으로 4억이라고 합니다. 네? 진짜 그럼 몇 배를 뛴 거예요? 그러니까요. 4억이라고 합니다. 그 롤테크라는 말이 맞네. 네, 맞아요. 진짜 롤테크란 말이 생겨났잖아요. 이거 이렇게 네, 그 말이 맞습니다. 이게 롤테크. 주식만 투자할 게 아니라 네. 이제는 저희가 이제 테크계로 좀 그죠? 네, 명품 맞습니다. 테크계로 네. 전환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진짜 놀랍네요. 와, 4억은 진짜 너무한데요. 놀랐죠.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와,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요. 빚내서 집을 사는 것과 거의 맞먹는 그렇죠. 수준이잖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히 명품 소비가 이제는 소비가 아니라 투자로까지 이어지는 소비가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또 다른 관점으로 이 무착륙 국제 관광 비행과 관련해서 항공 면세 관련주도 좋지만 뭐 화장품이나 명품 관련주에도 또 관심을 두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세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면세 쪽에 보면 네. 면세 이제 명품 쪽 있잖아요. 맞아요. 명품 쪽에 보면 물건이 없다 그래요. 야. 없을 정도. 물건이 아예 없대요. 오늘 대표님께서 네. 사실은 또 이런 화장품 관련주 한번 저희가 이슈 다룰 네. 때 네. 면세점 관련주를 주목해봐라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정도로 지금 물건이 없을 정도로 많이 팔리고 있다. 이 무착륙이라는 게 뭐냐면 네. 실제로 비행기를 타지 않고도 이것도 무착륙이에요. 음. 그러니까 뭐냐? 자, 이소미 앵커님이 이제 항공 예약을 해요. 네. 그때부터 뭘 할 수 있어요? 이제 면세점에 인터넷 들어가서 면세. 인터넷 면세점에 들어가서 주문을 할 수 그렇죠. 있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디 가서 물건 찾아요? 공항 들어가서 찾죠. 맞아요. 그리고 나서 저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비행기를 타지 않겠습니다. 아, 비행기를 안 탄다고 해서 이게 그 물건을 되돌려 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럼요. 공항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와. 그게 취소돼서 나온다 할지라도 이미 이분은 페널티를 물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면세품을 반납할 이유는 없던 거예요. 노림수네요. 네, 노림수. 그런 경우도 많고 음. 실제로 비행기가 떠요. 네. 비행기가 뜨고 착륙하지 않고 쭉 돌다가 이제 오는 거예요. 맞아요. 쭉 돌다가 와요. 이게 무착륙이에요. 맞아요. 상공을 아. 돌다가. 네. 그리고 아니면 살짝 착륙했다가 거기서 공항 검색도 통과 안 하고 바로 다시 들어가서 오는 거. 맞습니다. 이것도 무착륙이에요. 와. 왜냐하면 그 국가에 가서 관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네요. 관광의 목적이 아니에요. 네. 뭐가 목적이냐? 소비가 목표죠. 그렇죠. 그렇죠. 구매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한참 무역을 할 때 가장 재미있었던 국가가 어디냐면 네. 싱가포르였어요. 싱가포르. 오,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이제 자유무역 국가라고 해서 네. 과세, 즉 이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물건을 사면 아무래도 싸죠. 특히 이제 싱가포르이 왜 이제 이런 국가가 됐느냐, 명품 소비 관광 국가가 됐느냐. 네. 거기가 물건이 싸요 일단은. 어. 그리고 가장 싱가포르에 이제 그러니까 과세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골목 찾아다니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스크래치 명품들. 명품은 명품인데 약간의 어떤 뭔가 흠집으로 보이지 않는 예. 하자가. 값값에 보이지 않는. 그 싱가포르는 가짜는 안 팔아요. 가짜 파는 순간 태행이기 때문에 네. 홍콩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진짜 좋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싱가포르 면장은 굉장히 신뢰성을 주는 면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사가지고 이제 국내 인천공항에 새벽 한 4시쯤 도착하는 비행기가 있어요. 거의 검색 대회를 그냥 통과하나. 예, 그러니까 거의 검사를 안 해요. 어. 내가 특히 뭐 많은 돈을 바꿔서 거기 가서 쓰지 않은 이상 검색 통과 없이 나옵니다. 오. 그래서 굉장히 좋았다니까요. 진짜 그러게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 시계도 그때 샀는 시계예요. 오. 그게 이게 그때 이제 근데 자켓과 깔맞춤 해주셔서 잘 안 보- 이제 한번 보여주세요, 커플로 대표님. 한번 들어주세요 이렇게. 커플로 이제 샀던 예쁘네요. 시계인데 어. 이것도 이게 왜 샤테크가 됐느냐 하면 내가 간단하게 샤테크.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그때 당시 면세점에서 우리가 살 때 300만 원, 진짜 300만 원 조금 덜 됐어요. 어. 300만 원 안 되게 샀어요. 뭔가 사범직한 금액이에요. 아니 그때는 300만 원도 좀 비싼 금액이었죠. 그러니까 오래전이었나요? 결혼 초기였으니까. 그럼 굉장히 그게 굉장히 오래전이네요? 오래된 얘기죠. 아. 이게 지금 똑같은 모델의 시계 가격이 한 1,200만 원 돼요. 지금요?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시계. 중고 가격도 지금 얼마 정도에 팔리냐?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에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느냐? 혜택. 실컷 차고도 지금 2배 가까이 되는 가격이. 와, 그렇네요. 실컷 차고. 네, 이미 10년을 착용할 만큼 다 착용하시고. 그렇죠. 쓸 근데 만큼 이제 뭐 써봤는데. 팔 생각은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명품 소비가 지금 막 이렇게 되는 것도 결국은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아니겠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텔 신라, 어. 그 다음에 이런 면세 쪽에 강한 회사들, 네. 면세품 쪽에 이런 게 상대적으로 호텔 신라가 덜 올랐다고 봐야 돼요. 항공주에 비해서.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저는 오히려 항공주가 지금 너무 선반영됐다라고 보면 네. 호텔 신라가 좀 덜 올랐다는 측면에서 보면 차트 보자고요. 덜 올랐어요, 실제로. 많이 오른 게 없어요. 차트상으로 봐도. 그러니까 뭐 물론 최근에 증시 상승과 더불어서는 올랐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는 덜 올랐다. 항공주 이런 거 보면 옛날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올랐어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면세점 관련주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오히려 선반영이 좀 덜 됐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 무창역 관광 비행과 아울러서 화장품과 향수 그리고 명품과 이 패션에 대한 어떤 구매욕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 이슈들 전해드렸는데요. 항공주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선반영이 덜 된 면세점 관련주 특히나 이제 호텔 신라 지목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코로나19로 미뤄둔 치과 치료를 다시 시작하려는 이연 수요가 커지면서 임플란트 관련주가 또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치과 치료 환자가 또 급감을 하고 수출 위축으로 매출이 큰 타격을 입었었는데요. 최근 매출이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다시 따라잡으면서 올해 2분기 실적 향상 가능성까지 전망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이후에 국내를 비롯한 미국, 중국 등으로 또 수출까지 이어지게 되면 영업이익도 무난하게 회복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임플란트가 또 구조상 사람마다 다른 제품이 필요해서 다품종 소량 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기업이 진출하기 어려운 또 시장이라고 해요. 또 임플란트, 이 치아 관련 산업의 경우 고령화 관련주로도 묶이고 있어서 본래 경쟁력이 있던 국내 기업들의 수요는 앞으로 또 더 늘어날 산업으로 또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건 제작진의 다분한 불순한 의도가 있어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대표님과 제가 뭐가 직접적으로 관련되면 아니요, 제작진 아니고 이건 전적으로 제가 다. 아 그래요? 네, 그럼요.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불순한 의도가 있었네. 전적으로 제가 준비하는 겁니다, 네. 대표님. 네. 제가 얼마 전에 네. 이제 임플란트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대표님은 어느 회사 걸로 하셨나요, 그러면? 저는 독일 제품으로 했습니다. 오. 그리고 독일. 독일 제품으로 했는데 최근에 이제 임플란트를 하면서 옛날 제가 이제 임플란트를 지금 몇 번을 했거든요. 처음에 할 때 임플란트 너무 아팠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한 임플란트는 그래도 옛날에 그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기술이 그만큼 발달했다는 기술력이 거네요. 계속 발달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저보다 미리 이제 임플란트를 이제 시술을 하신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들어가셨는데, 예, 저희 이제 요 앞에 본부장님 계시죠. 본부장님께서 본부장님이 저보다는 훨씬 더 임플란트를 빨리 들어갔어요. 많이 근데 경험하셨네요. 마감은 제가 빨리, 진짜요? 마무리는 제가 더 빨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셨죠? 그만큼 좀 담배 피시지 마시라니까. 담배를 계속 피니까 임플란트 지금 끝나지를 않잖아요. 이게. 그렇구나. 네. 근데 담배 피면 이게 자꾸 이게 늦어져요. 네. 그래가지고. 대표님은 그럼 금연을 하신 거예요? 아니요, 저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네. 조금 줄였죠, 사실은. 흡연 양을 좀 양을 좀 줄이셨군요. 줄이고 가능하면 이제 워낙 아프니까 좀 참았죠, 사실은. 네. 너무 많이 피세요. 본부장님.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그러니까 즐기게 되네요. 대표님 이렇게 육성으로 웃으시는 거 처음 장난꾸러기가 봤어요. 되셨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어찌됐든 이런 임플란트 우리 지금 이 방송국 바로 앞도 네. 예. 거기 아닌가요? 오스템? 아니야, 아니, 오스템 오스템 아니야. 말고. 예.
여기 뭐였죠, 방송국 앞도 대표님? 지금 바로 우리- 있는데 네. 임플란트 관련 임플란트 너무 회사잖아요. 그냥 보고 지나쳤던. 최근에 굉장히 그 주가 흐름이 네, 주가 흐름도 상당했던 좋았던 곳이었는데 회사예요. 혹시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빨리. 기억이 안 빨리 나요. 알려주세요. 저도 기억이 가물.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원래 이렇게 깜빡깜빡 아니 그게 아니고 이름은 지금 이래서 멤버인데. 네 같이 좀 이렇게 열심히 이름은 올랐던. 지금 그러니까 이 오스템 바로 앞에 임플란트 있거든요. 보자고. 예, 네. 지금 너무 우리 여기 광교 사업 익숙했던 바로 앞에 있어요. 곳이어서. 굉장히 그 귀여운 강아지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렇죠. 복돌이들 네.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마스크를 벗으면 이제 이게 중요하죠 또 사실은 네, 보이는 맞습니다. 게 그렇죠. 환하게 이빨 드러내야 되는데 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임플란트 관련주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도 좀 참고해 보신다면 네. 임플란트 그럼 여기 더 갈 거냐? 글쎄요. 임플란트가 더 간 부분은 저는 여기서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정책. 임플란트가 점점 연령대를 낮추는 정책이 나오잖아요. 근데 네. 내년에 뭐가 있어요? 대선이 있죠. 그렇죠. 대선일 때 노령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뭐가 나올까요? 결국은 임플란트 적용 확대에 대한 부분을 연령대를 더 낮추겠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임플란트 관련주들이 더 한 번 뜨겠죠. 그러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아우 진짜 이게 궁금하면 못 참는데 그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막 열심히 네.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어이. 글로본과 비슷했나요? 혹시 사명이? 아니에요. 저는 왜 앞에 지도로라도 뭔가- 한번 찾아볼까요? 아니요. 이게 요 지금 커튼만 딱 제껴도 보이는데 그죠? 저희 네. 주식부감 때 한번 공개해드리도록 알겠습니다. 예, 네. 주식보감 때. 입에서 네. 지금 막 꼭 계속 말씀을 나오고 있는데. 드리도록. 예.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는 뭐 노마스크 기대감, 근데 이런 부분들 훌쩍 이제 저희 바로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임플란트 주들의 어떤 상승세가 두드러질 것이다라는 이슈였는데요. 이와 아울러서 앞으로의 추가 상승, 이거는 물음표를 찍어주시면서 사실상 대선과 아울러서 정책주로 움직일 때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기원하셨어요. 네. 덴티움. 덴티움. 덴티움 바로 저희 회사에 바로 앞에 덴티움 사옥이 있어요. 덴티움이었군요. 네, 덴티움입니다. 임플란트 덴티움. 관련주. 네, 네, 요 저희가 회사도 최근에 굉장히 주가 많이 좋았어요. 올랐어요. 그죠? 맞아요. 근데 여기 저희가 이제 네. 가보면 요 네. 앞에 있어 보면 이분들 아침 출근 시간이 되게 빨라요. 어. 그러면서 직원들이 저렇게 많나? 임플란트 회사가 저렇게 직원이 많을 필요가 있나? 자, 뻔하잖아요. 연구진, 네. 영업직, 마케팅. 뭐 이거 외에 그런 그렇죠. 더 있을까? 더 큰 파트가? 여기서 그럼 제조까지 한다 치더라도 네. 좀 그렇지만 하여튼 굉장히 하여튼 회사는 규모가 잘 나가고 크다는 거네요. 규모 굉장히 큰 회사. 네. 덴티움. 옛날에 덴티움이 이렇게까지. 덴티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사실 저희 지금 집에 그러니까 누님의 네. 남편분 자영이시죠? 그렇죠. 자영이 치과 의사시거든요. 네, 치과 의사신데 그러셨구나. 덴티움 옛날에 덴티움 그 상장 때 한번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상장 예, 때요.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제가 알고 있기는 후배라고 알고 이게 이걸 상장하시는 분이 후배라고는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후로 주가가 끊임없이 올라갔다 계속 조정 들어왔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는. 네.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딱 보면 급격한 상승, 그 다음에 적당한 조정에서 정체기, 그 다음 쇠퇴기, 그도 쇠퇴기에서 다시 정체기, 정체기에서 다시 이제 리사이클링 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중이죠. 이게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산업은 항상 큰 맥락에서 잡아보면 돼요. 네. 이게 딱 맞잖아요. 이거 차트 딱 보면 그러네요. 산업으로 딱 분석이 되는 차트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한번 참고해보세요. 자, 부흥기, 그 다음에 조정 다 이후에 정체기, 정체기에서 쇠퇴기, 쇠퇴기. 그죠? 그 다음에 쇠퇴기에서 또 정체기를 겪고 정체기에서 다시 이제 상승기.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이 사이클링의 반복이에요. 와. 그러니까 그렇다고 덴티움이라는 회사가 이것도 뭐 결국은 임플란트 자체가 미래 산업이잖아요. 이것도 맞습니다. 하나의 이미 펼쳐진 미래 산업. 그렇죠.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덴티움 같은 경우에 어쨌든 뭐 추가 상승의 여력에 대한 부분은 네. 강할 것이다, 혹은 조금 조정기가 있을 것이다. 이 관점 두 가지를 봤을 때는 어디에 저는 선택할까요? 여기가 굉장히 강한 저항대라고 보여져요. 이 저항대. 관점을 네. 보면
자, 이 정체기에서 한참 머물렀던 구간이 여기서 이제 지지대를 받았던 구간이었잖아요. 네. 이 구간이 지지대였는데 여기를 맞으면서 밀렸어요. 그 얘기는 이게 긴 저항대가 그러니까 네. 한 5년, 6년 되면 이 저항대는 희석이 됩니다. 근데 바로 재작년 저항대였거든요. 그 저항대를 뚫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네. 보신다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 할지라도 7만 5천 원 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지금 지켜보셔야 되고 7만 5천 원까지 안 올라올 확률은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부흥기에서 내려왔던 정체기에서의 고점이었기 때문에 네. 차라리 정체기에서 저점까지의 상승은 이미 다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거래량이 크게 수반된 점도 없다는 점을 참고해 보신다면 네. 밀릴 확률이 훨씬 높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네. 저희가 이렇게 임플란트 관련주 이야기들도 전해드리면서 덴티움에 대한 흐름도 살펴봤습니다. 주주분들께서는 혹여라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잠시 후에 애청자분들께서 기다리시는 주식 보감으로 돌아오겠습니다.